항공우주공학의 큰 장점은 하늘과 우주에 대한 꿈, 인간의 로망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로망을 다른 사람이 아닌 내 손으로 실제 실현해 볼 수 있다 라고 하는 것이 큰 매력의 장점인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항공우주공학자 한영민입니다. 하늘에서 비행하거나 그다음에 우주에서 이동하는 항공기, 그다음에 이성, 발사체에 대해서 연구하고 개발하는 직업을 가진 사람들을 항공우주공학자라고 합니다. 항공우주 분야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누는데요. 항공, 이성, 발사체 분야로 나뉩니다. 항공 분야는 대기권, 공기가 있는 데서 비행하는 항공기, 예를 들면 화물기, 여객기, 전투기, 헬리콥터, 요즘 들어서는 드론이나 에어택시 같은 것을 연구하는 분야이고요. 이성 분야는 대기권 밖, 공기가 없는 데서 이동하는 인공위성이나 우주선, 탐사선, 그리고 그와 관련된 것들을 연구하는 분야입니다. 발사체 분야는 인공위성이나 우주선을 우주로 이송하는 우주발사체나 그다음 미사일 같은 것을 연구하는 분야입니다. 저는 발사체 분야에서 연구하고 있습니다. 발사체는 우주선을 안에 싣고 우주로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많이 이용하시는 택배를 생각해 보면 여러분이 받으시는 물건이 우주선이고요. 그다음에 그 물건을 운반하는 택배 차량이나 사람이 발사체라고 보시면 됩니다. 즉 발사체 안에 이성이나 우주선이 있고 그거를 발사체가 지구에서 우주로까지 운송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 카운트다운 들어갔습니다. 네, 정상적으로 되는 것 같습니다. 네, 대한민국 첫 우주 발사체 나로호가 우주를 향해 출발했습니다. 나로호의 공식적인 처음의 명칭은 소형 이성 발사체였습니다. 그래서 2013년 1월에 발사 성공을 했었는데요. 나로호 개발을 통해서 발사체를 설계하고, 그다음에 제작하고, 그다음에 시험하고, 그다음에 이걸 조립해서 발사까지 이 개발의 전 주기를 처음으로 저희가 경험해 본 거거든요. 나로호 발사의 큰 의의는 그런 발사체 전체의 개발 주기를 우리가 경험했다는 것이 큰 의미가 있습니다. 발사체에 들어가는 부품이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한 부품만 성공한다고 발사 성공할 수 있는 게 아닌데 나로호 발사하면서 전체를 했고요. 또 하나 큰 국민적인 어떤 관심을 많이 모았다고 생각을 하고 우리나라도 이런 발사체를 개발할 수 있구나라고 그때 많은 분들이 지지해 주셨기 때문에 현재 우리가 계속적으로 발사체를 개발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된 것 같습니다. 누리호는 1.5톤급 중형차 정도의 무게를 가진 이성을 지구에서 600에서 700km 떨어져 있는 지구 저궤도에 올릴 수 있는 그런 중형 이성 발사체라고 보시면 됩니다. 나로호는 100km 이성을 지구 저궤도에 올릴 수 있는 소형 이성 발사체이고요. 누리호는 1.5톤급을 태양 동기교대에 올릴 수 있는 중형 발사체입니다. 단순하게 이성의 무게로 보게 되면 15배 가까이 되는데 그 얘기는 15배만큼 이성에 탑재체를 실어서 그만한 활동을 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평균적으로 약 10년 정도 걸린 발사체 개발의 대부분이고요. 기존에 있는 기술이나 경험을 이용하게 되면 짧게 7, 8년 정도 개발하는 발사체도 있었고요. 또 처음 개발하거나 또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 15년 이상 걸리는 발사체 개발도 있었습니다. 제가 하고 있는 로켓 엔진 개발에서 실패를 하게 되면 마음이 무겁습니다. 발사체 개발이라는 게 주어진 기간 안에 개발을 해야 되는데 만약 실패하게 되면 일정을 지연시킨다는 심리적 압박감이 굉장히 심합니다. 또 하나는 로켓 엔진이라는 게 상당히 고가입니다. 근데 그게 이제 실패를 해서 손상을 입게 되면 비용적인 손실도 많이 발생을 하고요. 또 하나는 발사체 개발이라는 것이 소수의 인원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게 됩니다. 한국행 발사체의 경우는 약 3,000명 정도가 참여해서 개발하고 있는데요. 회사 일정이 지연되고 개발이 지연되면 다른 같이 개발한 동료한테 미안한 마음이 매우 큽니다. 그래서 좀 어떤 결과 좋지 않게 되면 상당히 좀 스트레스를 많이 받습니다. 스트레스가 많다 보니까 나름대로 어떤 징크스들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는 엔진 시험 전날에
늦게까지 꼭 그 시험, 다른 일 하지 말고 그 시험에 대해서만 생각하고 또 그 시험 준비서를 검토해야 되는 그런 징크스가 있고요. 시험 당일 날에는 꼭 단색 옷을 입어야 된다. 화려하지 않는 단색 옷을 입어야 되고, 그다음에 시험 전에는 꼭 커피 믹스를 먹어야 된다는 그런 어떤 징크스들이 좀 있습니다. 2013년 1월에 나로에 발사했던 발사 성공했던 기억이 아직도 남아 있는데요. 발사 당일날 엔진에서 나온 음파가 있거든요. 무웅하는 소리가 이제 오는데 그게 이제 발사 성공할까 마음도 이제 심장도 쿵쿵 뛰고 있는 상황에 또 음파가 소리가 오면서 마음을 치니까 그게 감동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것 같고요. 두 번째로 기뻤던 거는 75톤 엔진을 첫 시험한 날입니다. 2016년 5월 3일인데요. 제가 처음으로 설계해서 그다음에 시험 설비까지 구축해서 시험했던 날인데, 그래서 그날을 저희는 엔진 독립의 날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날 이후로 엔진을 많이 시험하면서 성능도 확인하고 신뢰도 확보해서 2018년 11월에 75톤 엔진을 가지고 시험 발사에 성공했었습니다. 그럼으로써 우리나라가 세계 8번째로 우주 발사체용 엔진을 갖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우리나라도 꼭 발사체를 개발해야 되느냐, 미국이나 우주 선진국의 발사체를 사용하면 되지 않겠냐는 그런 여론도 있는데요. 현재 우리나라도 우주에 이성을 띄워서 우리 한반도를 관측한다거나 해양, 그다음에 통신, 그다음에 우리나라 기후 관측을 많은 이성들이 많이 만들어지고 있는데요. 만약에 우리나라에 발사체가 없으면 그 이성들 다 미국이나 러시아, 일본, 중국을 통해서 발사하게 됩니다. 우리나라가 우리 발사체를 갖게 되면 그런 이성을 우리가 원하는 시기에 쏘아 올릴 수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발사체를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성을 다른 나라에 발사를 시키려면 우리가 이성 정보를 그 나라에 줘야 됩니다. 그러게 되면 우리의 이성 기술이 다른 나라에 노출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발사체를 가지고 있으면 그런 기술 유출을 막을 수 있습니다. 저는 대전에 있는 한국항공우주연구원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항우회는 정부 출연 연구기관으로 정부가 연구비를 지원하는 기관입니다. 항우회에서는 항공기 관련한 것들, 그다음에 이성 관련한 것들, 그다음에 발사체 관련한 것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항공우주공학을 전공하시게 되면 정부 출연 연구기관인 항공우주연구원, 그다음에 무기 쪽을 많이 개발하고 있는 국방과학연구원, 그리고 천문연구원, 그다음에 한국기계연구원에 들어갈 수 있고요. 산업체로서는 대한항공, 그다음에 항공우주산업 카이라고 부르는데요. 아이, 그리고 하나에로스페이스, 그다음에 주하나, 그다음에 풍산, LIG 넥스원, 중소기업으로는 비추원 넥스텍이나 조원중공업. 그다음에 요즘에 우리나라도 우주 발사체나 이성을 활용해서 돈을 벌겠다는 벤처들이 많습니다. 신생 벤처들이 많은데 그런 벤처들에서 근무할 수 있습니다. 항공우주공학자도 우주 기회를 함께한다. X입니다. 우주인은 어떻게 보면 특별하게 선별을 해서 하는 상황이고, 항공우주공학자가 우주선을 만들면 사실은 그거를 우주인이 타고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항공우주공학자하고 우주인은 다르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항공우주공학자가 되려면 자격증이 있어야 한다. X입니다. 기술사나 그다음에 기사 자격증들이 있으면 도움은 될 겁니다. 하지만 꼭 자격증이 있어야만이 항공우주공학을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항공우주공학자가 되려면 고학력자여야 한다. X입니다. 연구원이 되려면 석사나 박사 학위가 필요하겠지만 항공우주공학이라는 것이 꼭 연구원만 아니고 실제 항공기를 조립한다거나 그다음에 실험하는데 꼭 연구원 필요한 기술원도 필요합니다. 실제 현장에서 조립해주고 시험 설비를 조작하는 사람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꼭 고학력은 필요 없습니다. 항공우주공학이라는 게 공학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중고등학교 때는 수학이나 과학에 관련된 과목을 좀 공부하셔야 될 것 같고요. 항공우주공학이라는 게 굉장히 넓고 다양합니다. 그래서 특별하게 좀 많은 전공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특별하게 어떤 전공이 필요하다 말씀드렸겠지만 저처럼 로켓 엔진을 하실 생각이 있으시면 유체역학이나 연력학 관련된 공부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로켓 하게 되면 유체나 연력학뿐만 아니라 구조, 그다음에 전자, 제어, 그다음에 프로그램 많은 분야의 전공이 필요로 합니다. 연구원들은 집에 한 달에 한 번 가기도 힘들다. 주저하는데 세모입니다. 개발 초기에는 어려운 문제 때문에 의무적인 아니지만 밤샌다거나 주말 근무를 할 수 있지만 개발이 어느 정도 진행이 되게 되면 주말에 집에 가서 지낼 수 있습니다. 자동차 같은 경우는 지상에서 운행하기 때문에 혹시 고장이 나면 바로 수리가 가능한데요. 항공기나 이성이나 발사체는 공기 중이나 우주에서 작동하기 때문에 고장이 나면 폭발하거나 쓸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공기나 이성이나 발사체는 완벽한 기술이 필요하거든요. 그런 기술을 개발하는데 스트레스가 너무 많이 받습니다. 직업에 대한 스트레스가 너무 큰 것이 큰 단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실제 제 꿈이 원래 좀 달에 정말 가보고 싶거든요. 저희 와이프가 아내가 굉장히 뭐라 하는 달 보면서 제가 가고 싶다 얘기하면 혼자 가라고 얘기를 많이 하는데 열망이라고 할까 그런 본인이 어떻게 계속 뭘 하면서 어떤 걸 이루고 싶은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하고 있는 로켓 엔진도 어떻게 보면 내가 달에 갈 수 있게 아니면 내 후손들이 갈 수 있게끔 하고자 어떻게 보면 현재의 엔진도 개발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50년 전에 우주나 달이라는 부분들은 국가 주도로 국가 기술 경쟁력을 과시하기 위해서 했던 사업인데 지금은 이제는 상업성, 돈이 된다는 걸 접근해서 많은 민간 회사들이 접근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의 우주를 활용한 사업이나 그다음에 활동은 굉장히 많이 커질 거라 판단하고 있고요. 현재까지는 지구에서 생각했지만 우리가 우주로 나가게 되면 다양한 분야에서 우리가 활동할 수 있습니다. 그런 다양한 분야의 항공우주공학자가 필요합니다. 하늘과 우주에 대한 꿈을 가지셔야 될 것 같고요. 국가에 기여하거나 또 인류의 어떤 꿈에 기여하시다는 그런 사명감이나 자부심 이런 것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제가 선택한 길을 아주 잘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만큼의 뿌듯한 마음도 있고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금만 항공우주공학에 관심을 갖고 나중에 전공하고 좀 시간이 지나게 되면 지구가 아닌 우주, 달이나 화성에 내 집이나 내 주소를 가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기 때문에 좀 더 관심을 많이 가지고 전공했으면 좋겠습니다.